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년청춘 건강비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켜줄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잘 올라갔던 계단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병뚜껑 여는 것도 힘에 부치네요. 자꾸만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단백질 최강자 3가지만 제대로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이 정말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이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감소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매년 1.5%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10년 동안 무려 15%에서 20%의 근육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하며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악화되고 대사율이 떨어져 체중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빨리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 80대에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권장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끼당 최소 25g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근육을 10년 젊게 만들어줄 단백질 최강자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계란입니다. 에이, 계란이요? 너무 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란이야말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첫째, 완전 단백질입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계란 하나에는 약 6에서 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97%에 달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흡수된다는 뜻이죠. 둘째, 가격 대비 효율이 최고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계란만큼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은 찾기 어렵습니다. 한 판에 10,000원이라고 해도 계란 하나당 약 300원 정도인데 이 가격으로 6에서 7g의 완전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경제적이지 않나요? 셋째, 소화가 잘 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은 소화가 잘 안 되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계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편이라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조리가 간편합니다. 계란만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도 없죠. 삶아도 좋고, 부쳐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나요?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에서 2개로 제한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이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 계란 섭취량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오히려 계란을 적절히 섭취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며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들어있고 비타민 D가 함유되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면 하루 2개 내지 3개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식사에 계란을 포함하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고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근육량 유지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날계란이나 반숙보다는 완숙계란이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완숙으로 익히면 약 91%의 단백질이 흡수되지만 날계란은 약 51%만 흡수된다고 하네요. 또한 완숙이 식중독 위험도 없어서 안전합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계란 후라이보다는 계란찜, 삶은 계란, 계란말이 형태로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특히 계란찜은 부드러워서 씹기 힘드신 분들에게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계란을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계란말이를 만들 때 잘게 썬 채소를 넣거나 계란찜에 버섯을 넣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저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는데요. 이런 분들은 계란죽을 추천드립니다. 밥 반 공기에 계란 2개를 풀어서 끓이면 부드럽고 따뜻한 계란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 김가루를 뿌리면 정말 맛있답니다. 치아가 약해서 씹기 힘든데요. 이럴 때는 계란찜이 답입니다. 계란 3개에 물이나 육수를 1.5배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주세요. 숟가락으로 쉽게 뜰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서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단백질 최강자를 만나러 가볼까요? 2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도 단백질이 많나요? 네,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이죠. 첫째, 소화 흡수가 정말 좋습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콩 그대로 먹는 것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콩의 단단한 세포벽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 효소가 단백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두부의 단백질 소화율은 약 95%로 계란 못지않게 높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칼슘이 풍부합니다. 60대 이상에게는 단백질만큼 칼슘도 중요하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말이에요. 두부 한 모 300g에는 약 300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과 비슷한 양이에요. 게다가 두부의 칼슘은 응고제로 사용되는 간수나 석고에서 나오는 것이라 흡수율도 좋습니다. 셋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포화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두부는 식물성이라 포화지방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두부 한 모는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무려 20g에서 25g이나 됩니다. 계란 34개에 해당하는 양이죠.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동네 마트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유통기한도 제법 길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편합니다. 두부는 하루에 반모에서 한 모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부 반모 150g에는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한 모 300g에는 약 20g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두부만으로 단백질을 충족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단백질 식품과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순두부찌개는 두부도 먹고 국물로 수분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에 계란을 하나 더 넣으면 단백질이 더욱 풍부해지죠. 순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더 부드러워서 씹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목넘김도 훨씬 편하고요. 여름철이나 입맛이 없을 때는 두부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두부를 한 입 크기로 깍둑 썰기해서 데친 후 방울토마토, 오이, 양상추와 함께 버무려 보세요. 참깨 드레싱이나 간장 드레싱을 뿌리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두부의 물기를 꼭 짠 다음 팬에 노릇하게 구워서 간장 소스를 뿌려 먹는 두부 스테이크도 훌륭합니다. 식감이 고기와 비슷해서 만족감도 높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를 으깨서 당근, 양파 등을 다져 넣고 전으로 부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침가루를 조금만 넣어도 바삭하게 완성되고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두부를 사면 금방 상해서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두부를 오래 보관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개봉한 두부는 깨끗한 물에 담가서 밀폐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세요.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3, 4일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냉동실에 얼려두면 한 달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 두부는 해동하면 식감이 스펀지처럼 변하는데 이게 국물을 잘 흡수해서 찌개나 조림에 넣으면 오히려 더 맛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최강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생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와 삼치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생선은 비린내가 나서 싫어요. 가시 때문에 먹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 생선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첫째, 고품질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삼치도 비슷하게 약 18에서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생선의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BCA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의 황금 창고입니다. 여기가 바로 생선이 다른 단백질 식품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고등어와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막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오메가3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높이고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빠르게 하며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근육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먹으면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섭취해서
근육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것이죠. 셋째, 소화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생선의 근육 섬유는 육류에 비해 훨씬 짧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빠르게 됩니다. 생선 단백질의 소화율은 약 9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생선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결체 조직이 적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생선이라면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넷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60대 이상에게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어와 삼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고등어 한 토막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약 200%에 달하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선, 특히 고등어와 삼치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한 끼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등어와 삼치 중에 뭘 먹는 게 더 좋나요? 사실 둘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고등어의 장점은 오메가3 함량이 더 높고 100g당 약 2.5에서 3g, 가격이 저렴해서 자주 먹기 좋으며 구이, 조림, 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고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쉽습니다. 삼치의 장점은 살이 더 부드럽고 촉촉하며 비린내가 고등어보다 덜하고 뼈가 적고 먹기 편하며 단백질 함량이 약간 더 높습니다. 결론은 둘 다 번갈아가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회 생선을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주 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드실 때는 약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고등어 한 토막, 삼치 한 토막 정도의 양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선을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생선 조리법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역시 구이입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프라이팬에 구우면 오메가3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포인트예요. 너무 센 불에서 태우듯이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등어 조림, 삼치 조림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조림은 국물과 함께 먹으면 수분도 보충되고 물을 함께 넣으면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조림할 때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설탕 대신 매실청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으면 단맛은 내면서도 혈당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생선찜은 가장 건강한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수증기로 익히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습니다. 삼치찜에 미나리 콩나물을 듬뿍 넣고 양념장을 얹어서 쪄보세요. 부드럽고 촉촉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생선은 비린내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비린내는 조리 전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생선을 조리하기 30분 전에 우유에 담가두세요.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비린내를 유발하는 물질을 흡수해서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우유가 아깝다면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담가도 효과가 있어요. 조리할 때 생강편을 몇 조각 넣거나 레몬즙을 뿌려주면 비린내가 거의 사라집니다. 특히 레몬의 산성분이 비린내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생선에 청주나 소주를 살짝 뿌려서
10분 정도 재워두면 비린내가 많이 제거됩니다. 알코올이 비린내 성분을 분해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고등어나 삼치를 된장에 재워서 구우면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감칠맛까지 더해줍니다. 생선가시 때문에 생선 먹기가 겁나요. 이런 분들을 위한 팁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소개한 고등어와 삼치는 생선가시가 크고 적은 편이라 제거하기 쉽습니다. 가운데 큰 가시만 발라내면 거의 살만 남아요. 요즘은 마트에서 생선을 토막 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막 낸 것을 사면 조리도 편하고 가시 제거도 훨씬 쉽습니다. 가시가 정말 걱정되신다면 생선살만 발라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고등어살, 삼치살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한 입씩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만약 가시가 느껴지면 천천히 골라내면 됩니다. 절대 급하게 삼키지 마세요. 자, 이제 계란, 두부, 생선이라는 세 가지 단백질 최강자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핵심은 몇 끼 골고루 매일 다양하게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단백질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세 끼에 걸쳐서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월요일 식단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침은 계란찜 2개분에 김치, 현미밥 반 공기를 드시면 단백질 약 12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두부김치에 두부, 반모, 된장찌개, 잡곡밥을 드시면 단백질 약 15g입니다. 저녁은 고등어구이 한 토막에 나물 반찬과 밥을 드시면 단백질 약 20g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총 단백질이 약 47g에 밥과 기타 반찬에서 추가 단백질까지 합치면 충분합니다. 화요일은 어떨까요? 아침에 계란말이 달걀 2개의 샐러드, 토스트를 드시면 단백질 약 14g입니다. 점심에 순두부찌개에 계란을 추가하고 밥을 드시면 단백질 약 18g이고요. 저녁에 삼치구이 한 토막에 시금치 나물과 밥을 드시면 단백질 약 22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이 약 54g에 추가 단백질까지 더하면 충분하죠. 수요일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에 그릭 요거트, 과일을 드시면 단백질 약 15g입니다. 점심에 고등어 조림에 두부 된장국, 밥을 드시면 단백질 약 25g이고요. 저녁에 두부 샐러드에 계란죽을 드시면 단백질 약 20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이 약 60g에 추가 단백질까지 더하면 정말 충분하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단백질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하루 권장량인 체중 1kg당 1.2에서 1.5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본으로 계란 2개를 어떤 형태로든 드시고 추가로 우유 한 잔이나 두유 한 잔을 마시세요. 플러스로 치즈 한 장이나 그릭 요거트를 더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에만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오후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끼니입니다. 메인으로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를 드시고 국물로는 계란을 넣은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를 드세요. 거기에 잡곡밥 한 공기를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이면 30에서 3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메인으로 생선 구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고 보조로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곁들이세요. 국물로는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 25에서 30g의 단백질이면 적당합니다. 세 끼만으로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간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삶은 계란 1개는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간식입니다. 두유 한 팩은 7에서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휴대하기 편하고 마시기 쉽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10에서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단백질도 풍부하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아몬드 한 줌은 6에서 7g의 단백질에 오메가3와 비타민 E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즈 한두 장은 57g의 단백질에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은 하루 한두 번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하신 후에 30분 이내에 단백질 간식을 드시면 근육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단백질 식사와 함께 과일이나 채소를 드세요. 비타민C가 단백질의 콜라겐 합성을 돕고 철분 흡수도 높여줍니다. 계란에 토마토, 생선에 레몬, 두부에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계란에 현미밥, 생선에 고구마, 두부에 잡곡밥을 함께 드세요.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의 근육 합성 효과를 높여줍니다. 계란에 아보카도, 두부에 들기름을 곁들이고 생선은 자체에 오메가3가 풍부하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첫째, 한 끼에 몰아먹지 마세요. 점심에 생선 2토막, 계란 3개, 두부 1모를 한꺼번에 먹으면 되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경우 한 끼에 25에서 40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도 추가적인 근육 합성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은 단백질은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신다면 물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셋째, 가공육은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긴 하지만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고 아질산염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고 첨가물과 보존료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단백질은 신선한 자연식품에서 섭취하세요. 넷째, 튀긴 음식은 자제하세요. 계란도 후라이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좋고 생선도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이 좋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칼로리가 크게 증가하며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고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기름진 음식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다섯째, 설탕과 함께 먹지 마세요. 단백질 식사를 하고 바로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단백질의 근육 합성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식사 후 디저트는 최소 1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통풍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시다면 생선보다는 계란이나 두부를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생선은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되
밥의 양은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할 때 설탕이나 물엿을 많이 사용하는 조림은 피하시고 구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특히 계란이나 생선은 신선한 것으로 드시고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나이가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이상일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각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령 들기는 1에서 2kg부터 시작하세요. 스쿼트는 의자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벽 푸시업, 계단 오르기, 탄력 밴드 운동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일, 각 30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빠르게 걷기가 가장 추천됩니다. 수중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영양소가 근육에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매일 10에서 15분씩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 전신 스트레칭, 운동 전후 스트레칭, 저녁에 TV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운동과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동하기 한두 시간 전에 가벼운 단백질 식사를 하세요. 삶은 계란 1개에 바나나와 두유 1팩에 견과류 1줌,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곁들여 드세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운동할 때 불편하니 가볍게 드세요. 이 시간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이 최대화됩니다. 계란 2개에 우유 1잔, 두부 샐러드에 삶은 계란, 닭가슴살에 고구마, 참치에 현미밥을 드세요. 운동 후에는 단백질 20에서 30g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 한두 시간 전에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 작은 컵 1잔과 따뜻한 두유 1잔, 치즈 1~2장을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 소량만 드세요. 가벼운 운동인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신다면 평소대로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정도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중간 강도 운동인 빠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 체중 1kg당 1.3에서 1.4g 정도로 드시는 양을 약간 늘려보세요. 본격적인 근력 운동이나 등산을 하신다면 체중 1kg당 1.5g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운동 강도에 맞춰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단백질 식단과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숙님은 67세 여성분입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셨어요. 병뚜껑 여는 것도 힘겨워하셨고 자주 넘어지고 다치셨습니다. 체중은 52kg, 근육량은 15kg이었어요.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계란찜 2개분에 현미밥을 드셨고요. 점심에는 두부 반모에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고등어구이에 나물을 드셨고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를 드셨어요.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30분 빠른 걷기를 하셨고 일주일에 3회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리시고 손아귀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낙상 걱정도 없어지셨고 체중은 53kg, 근육량은 17.5kg으로 2.5kg이나 증가하셨습니다. 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힘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손자 안아주는 것도 이제 거뜬합니다.
박철수님은 72세 남성분입니다. 처음에는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가 어려우셨어요. 근육량 감소로 기초대사량이 저하되셨고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하셨습니다. 체중은 68kg, 근육량은 22kg이었어요.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에 샐러드를 드셨고요. 점심에는 삼치구이에 두부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계란말이에 두부 샐러드를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줄이셨어요. 간식으로는 아몬드와 두유를 드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걷기를 하셨고 일주일에 2회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8개월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었어요.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피로감이 감소했으며 약 복용량도 줄었어요. 체중은 65kg, 근육량은 24kg으로 2kg이나 증가했고 체지방은 5kg이나 감소하셨습니다. 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백질과 운동으로 당뇨도 관리되고 근육도 늘고 일석이조입니다.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순자님은 65세 여성분입니다. 처음에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고 식욕 부진으로 체중이 감소하셨습니다. 체중은 48kg, 근육량은 13kg이었어요.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계란죽에 계란 2개를 넣고 김을 곁들여 드셨고요. 점심에는 순두부찌개에 계란을 추가하고 밥 한 공기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고등어 조림에 두부 무침을 드셨고 간식으로는 치즈와 삶은 계란을 드셨어요.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수중 걷기를 40분씩 하셨고 일주일에 3회 요가를 하셨습니다. 5개월 후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골밀도가 개선되었고 무릎 통증이 70%나 감소하셨어요. 식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회복되셨으며 체중은 51kg, 근육량은 15.5kg으로 2.5kg이나 증가하셨습니다. 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백질 최강자 3가지는 첫째 계란입니다. 완전 단백질이고 경제적이며 조리가 간편합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소화 흡수가 좋고 칼슘이 풍부하며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생선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에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섭취 원칙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3끼에 골고루 나눠서 한 끼당 25에서 30g씩 매일 다양하게 조합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조리 방법은 삶기, 찌기, 굽기가 최고입니다. 튀김과 가공육은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운동과 함께 하세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근력 운동, 일주일에 5회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실천하시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계란, 두부, 생선이라는 3가지 단백질 최강자만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분명히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계란 2개를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년청춘 건강비결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